안녕하세요. 오늘은 K-팝 데몬 헌터스의 비하인드 스토리 10가지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캐데언의 최초 퇴마사는 저고리 시스터즈. 캐데언은 단순히 K-팝을 소비한 게 아닙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완벽하게 오마주했죠. 과거 회상 장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1929년 등장한 대한민국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입니다. 이후 1953년의 김 시스터즈, 그리고 1997년의 SES로 시간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캐데언은 단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국 걸그룹의 퇴마사 연대기를 보여준 셈이죠. 퇴마사들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소품 하나하나에서 한국 정서가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캐데언이 설득력을 갖는 건 이런 문화적 고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우의 마지막 눈동자는 괴물이 아닌 인간이었다. 루미와 진우는 처음부터 대립 구조였죠. 헌터와 악령, 서로 적대하는 존재였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며 둘은 점점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결국 악령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 진우는 배신을 선택하죠. 하지만 대망의 클라이맥스 루미와 귀마의 최후 결투 장면에서 루미를 위해 진우는 스스로를 희생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감독은 하나의 상징적인 연출을 남깁니다. 괴물 형상의 진우가 마지막 순간 루미를 바라보는 눈이 클로즈업 되는데 그 눈은 분명히 인간의 눈이었습니다. 진우가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본성을 되찾게 되는 메시지. 감정이 꽉 차오릅니다. 셋째, 미스테리는 삽살개다. 귀신을 쫓는 퇴마견의 오마주. 사자보이즈의 멤버 미스테리는 신비주의 콘셉트를 지닌 캐릭터입니다. 얼굴을 가린 헤어스타일, 말없는 태도,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본능. 첫 등장 장면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때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팬사인회 장면에선 팬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미스테리가 인간이 아니라 삽살개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죠. 삽살개는 귀신을 쫓는 전통 퇴마견이자 민담 속에선 사자의 새끼로도 불립니다. 귀신을 쫓다 귀마에게 잡힌 삽살개라는 해석,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넷째, 무술 감독은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태미. 캐데언의 액션 스타일은 태권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루미 역의 아덴 조 배우의 아버지, 그리고 리 프로듀서의 아버지 모두 태권도 사범 출신이었고 제작진은 실제로 한국 국기원을 방문하며 디테일을 쌓아갔습니다. 무술 감독을 맡은 건 바로 K-타이거즈의 태미. 세계 태권도 대회 우승 경력을 지닌 국가대표 출신이자 현재는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 중인 인물이자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하여 뛰어난 운동신경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번 캐데언을 통해 처음으로 글로벌 프로젝트의 무술 감독으로 참여하며 K-액션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안무는 리정,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한 동작들. 안무가 리정은 이런 애니메이션 안무는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업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제작진은 애니메이션이니까 뭐든지 가능하다며 날아다니고 아크로바틱한 동작도 전혀 제약 없이 구현할 수 있다고 했죠. 리정은 이 작업을 통해 꿈을 펼쳤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잘 될 수밖에 없겠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전했죠. 게다가 리정은 블랙핑크 제니 안무가로 유명한데 제니는 루미 역할의 모티브라는 점에서 묘한 인연이 있지요. 여섯, 눈 3개 까치는 김다연 아트 디렉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서울의 비주얼, 이 정도로 정밀하게 구현된 건 정말 처음입니다. 주차금지 표시 위에 당당히 주차된 차량, 골목골목 가파른 언덕길, 홍대 어딘가에서 봤을 것 같은 버스킹 공원, 심지어 한의원 벽을 빼곡히 채운 감사패와 인증 액자까지. 이런 디테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엔 한국인 아트 디렉터 김다연 예명 셀린 김이 있었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아트센터 디자인 대학에서 공부했고 드림웍스를 첫 직장으로 시작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그리고 소니 애니메이션까지 거친 인물입니다. 눈이 3개 달린 까치 서시라는 상징적인 캐릭터도 바로 김다연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일곱, 루미는 감독 매기강의 딸이자 자화상 캐릭터. 매기강 감독은 루미 캐릭터를 만들 당시 임신 중이었고 딸의 이름을 따서 캐릭터 이름을 루미로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영화에 등장하는 루미의 어린 시절 모습은 실제 감독의 딸이 모델이기도 했죠. 기존의 슈퍼히어로가 멋있고 강인한 여성상에 치우쳤다면 루미는 먹는 걸 좋아하고 웃기고 가끔은 바보 같은 표정도 짓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캐릭터입니다. 감독 자신을 투영한 새로운 여성 히어로의 모습이죠. 8. 사실 이 프로젝트, 처음엔 저예산 독립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캐데언은 처음엔 소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초안 스토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둡고 주인공 루미도 가족의 문제아로 그려졌죠. 하지만 이후 소니픽처스가 제작을, 넷플릭스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캐데어는 글로벌 상업 애니메이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제작 규모가 커지자 팬층 확보를 위해 루미의 캐릭터도 좀 더 밝고 유쾌하게 조정되었죠. 하지만 핵심 메시지, 한국 전통 설화를 기반으로 한 오컬트 스토리라인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9. K-팝은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설정이었다. 놀랍게도 캐데어는 처음부터 K-팝을 중심에 둔 기획이 아니었습니다. 매기 강 감독은 원래는 한국의 악마 신화와 설화를 탐구하는 영화가 목표였다고 밝혔지요. 그러던 중 테마사들의 정체를 숨길 방법으로 K-팝을 떠올린 것이고 그 결과 K-팝 아이돌로 위장한 테마사라는 설정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즉 K-팝은 외피가 아니라 전략적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죠. 이 설정 하나로 영화는 문화와 상업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OST는 트와이스, JYP 사옥에서 녹음. 캐데언 OST의 주인공은 바로 트와이스였습니다. 당시 스트레티지 앨범 준비 중이던 바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JYP 측은 흔쾌히 참여를 결정했고 에너지와 이미지가 맞는 지우, 정연, 채영 세 멤버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녹음은 JYP 사옥에서 진행되었고 진우 보컬은 앤드류 최가 디렉팅을 맡았습니다. 멤버들이 가장 좋아한 가사는 바로 이 문장이었다고 하네요. 정신을 놓고 널 짓밟고 칼을 새겨놔. 이건 거의 테마사 전용 펀치라인 아닐까요? 이처럼 K-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의 정서를 진심으로 담고자 한 수많은 창작자들의 피, 땀, 눈물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그 진심이 있었기에 비주얼은 현실적이고 문화는 살아 숨쉬며 캐릭터는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겠죠. 앞으로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글로벌 K-컬처 콘텐츠가 더 많이 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샤샤TV였습니다. 앞으로도 샤샤TV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